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책을 사고 팔았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팔았을지 암암리에 유통이 됐을지 어렴풋이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서점이 존재했습니다. 관영서점과 민영서점이 있었는데 관영서점의 역할을 한 것은 교서관이라는 관서입니다. 무려 조선이 건국된 태조 1년부터 존재했던 교서관은 경서와 문집의 인쇄와 축하 전문 제작 등을 담당하였으니 국가의 공식적인 출판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서관에서는 한문으로 된 책을 한글로 번역한 언해본을 주로 편찬했는데 한글이 한문에 비해 서민 친화적인 문자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교서관의 역할은 국정 홍보나 대민 안정을 위한 언론정책기관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선의 국정 철학에 반하여 혹세무민하는 불온서적이나 왕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내용의 간행물이 교서관을 통해 나올 일은 절대 없겠지요. 그럼 그런 서적들은 어떻게 유통되었을까요? 오늘 만나볼 책회가 그런 서적들을 유통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책회는 싼 값에 책을 사들여서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책 중개업자였습니다. 쾌라는 글자는 거간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브로커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교서관이라는 서점이 존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었고 제대로 된 책 유통 체계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이들이 바로 책회들이었죠. 이들은 17세기 이후 조선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할 무렵 크게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책회들은 저잣거리와 양반가, 서당 등을 누비며 책을 사고 팔아 단고를 확보하고 필요한 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구해다주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체 불가능한 사업 영역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지금에야 인터넷 서점에서도 세상에 어떤 책이 존재하는지 장르별로 다 정렬이 되어 있고 목차부터 대략적인 줄거리까지 음미해보고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시대는 어떤 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기에 책회들은 이런 책이 있다 라는 것을 소개하여야 고객들의 지갑을 열 수 있었겠죠. 그렇기에 이들은 최소한의 문자 해독 능력은 물론 서책의 종류와 대략적인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문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중인계층이나 몰락 양반이 그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무렵에는 서울에만 수백 명의 책회가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책회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회들을 둘러싼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조선의 임금 영조는 명기짐략이라는 불온서적을 유통시킨 자들을 잡아 처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명기짐략이라는 서적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적 유통에 관여하여 처형된 이만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 책회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했는지 추정해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죽음을 모면한 조선 최고의 책회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조신선이었습니다. 조신선은 단연 최고로 평가받는 책회로 조생이라고도 불리며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지식인들의 문헌에서 그의 이름과 행적이 언급되어 당시의 명성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신선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행적은 물론 용모까지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붉은 수염을 가지고 재치 있는 언변을 구사했다고 하며 눈에는 번쩍이는 신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출신지나 거주지도 알 수 없고 날이 밝으면 여기저기를 떠돌며 책을 팔고 저녁이 되면 술에 취해 어디론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누가 주석을 달았는지는 물론 누가 책을 소장하고 있는지까지 책의 이력을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누군가 책을 주문하면 반드시 구해다 주어 단골로 만들고 꾸준히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단연 조선 최고의 북마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조신선은 옷 속에 책을 잔뜩 넣어 다니며 하나씩 꺼내 보여주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모두 꺼내면 방 안에 책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들은 장서가들이었는데 당시의 장서가들은 몇만 권씩 책을 보유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니 그는 꽤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명기짐작 사건 같은 위기도 비껴가는 묘기를 선보였으니 가히 그를 신선이라 칭할 만합니다. 유재건의 이향 견문록에 따르면 조신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책회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근대적 서점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도 지식인들에게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고서 등을 구해다 주며 명맥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며 그들의 입지는 좁아져만 갔습니다. 책회는 중국의 서적은 물론 고서를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식 교류의 초석을 놓았으며 장서문화와 지식사회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 이들입니다. 사상이나 지식의 교류가 또 다른 지적 산출물을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에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기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문이 꽃피운 것에도 책회라는 걸음이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광입니다.